장호준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베린저의 최근에 나온 그 이제 버전 2 같이 꼭 나온 그 윙을 윙 컴팩트랑 렉 두 모델을 이제 아빅스에서 보내주셔서 이제 한번 언박싱을 하면서 제품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여러분들도 뭐 정보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뭐 이미 약간 좀 뒷북인 느낌이 좀 있죠. 예,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언박싱을 하셨는데, 이제 실제 지금 조금 전에 택배로 온 것을 제가 한번 뜯어보면서 같이 한번 언박싱 겸 일단 기본적인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니까 일단 좀 시작했고,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진행은 하겠습니다. 오시겠죠? 네. 일단은 라이브 한다라는 걸 좀 알려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네. 일단은 이제 뭐 페이스북하고 몇 군데 알렸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두 군데 해놨어요. 뭐 전문적인 리뷰어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윙 컴팩터 이렇게 있죠? 여기 윙 컴팩터 이렇게 있고, 한번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심해서, 네, 늘 조심해서 뜯어야 되겠죠? 테이프를 깐깐하게 잡습니다. 진짜로 언박싱을 하는 거죠. 아마 받으시는 그 윙은 이미 저기 테스트를 해서, 그러니까 오픈 박스를 해서 한번 시운전을 돌려보고 그래서 통과한 제품들을 아마 내보낼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스크린 문제가 있었죠, 좀? 자,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이쪽에도 하나. 보시는 분들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뭐 질문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박스가 무거워서 일단 잘 놓고, 네, 여기 이제 윙 컴팩트입니다. 그 렉 사이즈예요. 렉 사이즈. 그 19인치짜리 렉에다가 이렇게 장착할 수 있게끔 해놨고, 기본적으로 뭐 일단 블랙이니까 그 윙 풀 버전도 블랙이 나왔죠. 그래서 블랙이니까 좀 깔끔하긴 해요. 이 아랫부분도 나무 느낌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고, 가장 획기적인 거는 바로 여기, 예, 그러니까 마이크 입력이 24개가 있다라는 거. 여기 거꾸로 보여드려도 되겠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로컬에 그 윙이 원래는 이제 그 8개만 있었거든요, 프리앰프가. 근데 이제 프리앰프가 여기 지금 총 16까지 하고 24까지, 그러니까 24 채널 마이크 프리가 있다라는 거, 내부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뭐 보통 평범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따로 뭐 S16이나 S3이나 뭐 하는 그 이제 인아웃 박스가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부분이 있고, W 라이브, 이제 그래서 이제 듀얼 그 SD 카드 두 개를 꼽으면은 각각 32채널씩 64채널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단자가 있고, 디지털 AS EBU 인아웃 여기 두 개 있고, 스테이지 커넥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린저에서 지금 밀고 있는 하나의 또 규격이에요.
그게 있고 AES50 포트가 3개가 있고 USB USB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트워크 포트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스위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그 인터넷 연결,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위한 스위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내부에 이제 PCMCI의 그처럼 그렇게 카드를 꼽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이제 단테 카드라든지 몇 가지 그런 옵션들을 넣어서 직접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AS502 포트랑 이 포트는 성격이 다른 포트입니다. 얘는 네트워크가 아닌 거고 얘는 그냥 자기네 이 베린저가 가지고 있는 AS50이라는 디지털 I/O를 위한 그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AS50 포트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거 이제 꼭 저기 STP, 그러니까 SFTP나 STP처럼 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네트워크 커넥션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아웃이 있고 요 지금 24개의 입력들은 다 이렇게 그 TRS랑 XLR을 같이 콤보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키보드라든지 뭐 기타라든지 그래서 라인 입력을 직접 받을 수도 있게끔 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단자가 여기 구석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PIO라고 해. 그래서 General Purpose Input and Output이라고 해서 이제 얘가 우리가 페이드를 통해서 뭐 조명을 컨트롤한다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미디 포트, 전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라이트. 여기에 또 라이트가 윙처럼 달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요 뒤에 꼽을 때 뭐 프레시를 쓰거나 전화기를 켜거나 안 해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일단은 그렇고 자 전원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꼽고 돌려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보이실래나?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그 셋업들이나 이런 거야 뭐 기본 윙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GUI가 약간 바뀐 부분도 있고 9버전에 비해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일단 좀 궁금한 부분은 우리 이제 이 아웃풋 여기 이제 아웃풋에서 기본적으로 그 윙에서 가지고 있는 4개의 메인 아웃 여기 이제 메인 1, 2, 3, 4 그래서 이것들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버스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실제 아웃풋 페이더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하나죠.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얘도 지정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윙에서 해봤던 것처럼 누르면 안 눌려지네. 요게 지금 페이더 뷰 오케이. 그래서 뷰를 길게 눌러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얘는 GPI 이쪽에 유저 요쪽에 것이고 셀렉터 페이더가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이 저도 지금 이거 처음 꺼내서 오픈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고 일단 얘 셀렉트를 여기 이제 그 유저 디파인 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버스예요. 다 이렇게 버스 모드로 되어 있을 때는 버스인 거고 DCA면은 DCA가 되겠죠. 이렇게 DCA마다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들 1 DCA 센존 페이드 하나 이렇게 메인 매트릭스 메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정이 될 수 있게끔 해놨네요. 버스 유저 그러니까 요 키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이쪽은 페이더 쪽이고 이쪽은 그러니까 요쪽은 여기서 컨트롤 요거는 요 네모난 거 안에서만 컨트롤 그러니까 DCA 만약에 지금 2번이었다 DCA에서 2번 DCA 드릴 페이더 잠깐만 버스 1번 얘는 저거고 버스 마스터 센존 페이더
이게 약간 변해서 오케이 메인 믹스 버스 1번 채널 1번 이거는 버스 1번 그리고 센존 페이더를 가려면은 여기 따로 키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센존 페이더가 어디 있겠나? 홈 버튼 잠깐만 뷰에서 버튼을 지정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필 센존 페이더가 버튼이 유저 버튼이 여기 있는데 실은 얘네들이 지금 어디 안 보이거든요. 여기는 버스 DC에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 말고 유저 디파인으로 유저로 와서 만약에 얘를 내가 센존 페이더로 해놓으면은 채널 1번 얘가 센존 페이더가 되겠나? 그래서 억수로 가면은 센존 페이더 1번 따로 이렇게 아예 지정을 하게끔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 유저 키에다가 내가 1번에 센존 페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럼 1번 버스로 나가는 거 요거요. 그러니까 지금 1번 채널 1번에서 버스 1번 가는 거, 채널 1번에 버스 2번 가는 거. 그러니까 요 이제 센존 페이더 그 버스 채널 요 채널에 대한 센존 페이더네. 그러니까 요 채널 1번에 대한 내가 지금 여기에 쭉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내가 센존 페이더로 이렇게 요 유저 키를 여기 1번에다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요. 요 채널들의 실제 그러니까 채널로 해놨으면은 각 채널에서 내가 버스 1번, 2번, 3번으로 보낼 수 있는 거 요거를 내려서 여기 이제 B1으로 해놓으면은 그러면 버스 1번에 여기 이제 B1번 1번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널 1번에서 버스 1번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지정을 해놓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윙에서 봤던 대로 어떤 그 지정된 단축키가 있는 것이 아닌 거고 유저 키에다가 내가 그러니까 여기 자 이 뷰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그럼 요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유저에서 실제 요 버튼에다가 버튼 여기 하나 있는 거에다가 뭐를 넣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다 버스 1번이 아니고 버스 5번으로 나갈 거를 지정해 놓으면은 그럼 이제 요 키는 유저 키에서 요거는 이제 버스 5번으로 가는 센존 페이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얘를 누르면은 요거를 누르면 지금 각각 채널 13, 14, 15, 16 각각 채널에서 버스 5번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 기능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다가 내가 여기 이제 다른 것들을 지정해 놓을 수가 있지. DCA 스펠을 하든지 그러면 만약에 페이더 스펠이나 뭐 DCA 버튼 이런 것들 DAW V8 이런 것도 다 있고 씬 불러오는 것도 있고 씬 리콜 하는 거 그래서 씬 리콜 여기 두 번째에다가 만약에 3번을 해놓으면은 그러면 얘를 누르면은 이제 3번에다가 메모리 해놓은 씬이 리콜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 쭉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면은 미리 다 메모리 해놓고 1부 예배 여기 키 하나 2부 예배 하나 수요 예배 하나 뭐 이렇게 이제 해놓을 수 있죠.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결혼 예식장 그 하나 1번 2번은 뭐 피아노가 있고 뭐 첼로가 있고 해서 악기들이 있는 경우 이거는 뭐 그냥 마이크만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다 지정해놔서 씬들을 불러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네요. 그래서 메인 매트릭스 여기서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요 메인에서 메인 매트릭스 누르고 지금은 이 버스가 요
페이더랑 요 셀렉트 되어 있는 게 메인 1번이에요. 여기서 메인 1번. 근데 메인을 누르고 내가 2를 누르면은 메인 아웃 2의 페이더가 되는 거고, 3을 누르면 3가 되는 거고, 4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매트릭스 넘어가서 매트릭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요 기능이 여기에서 지정될 수 있게끔 해놨네요. 이렇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메인이랑 채널 사이에 유저키가 많은 게 좋은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베린저 연구팀, 개발팀에서 여기에 그 롭을 놓는 거를 자꾸 이렇게 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품 설계상 이런 롭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좀 버거울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 엔코더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요 채널에서 내가 뭔가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게이트나 컴프나 이런 것들을 이제 DAW 컨트롤을 하거나 그런 용도로 쓸 때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는데, 그걸 왜 빼먹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요 마스터 부분을 이렇게 따로 해놨다라는 거. 그래서 DCA 누르면 DCA에서 내가 지정되는 이제 그 DCA의 양들. 그러니까 얘는 요것들은 요 네모난 거 안에 있는 것만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지. 얘를 그러니까 우린 버릇처럼 요거 누르면 이쪽에서 뭐가 변하길 바라는 건데 그거는 아닌 거고, DCA는 그러니까 요 페이더는 이쪽에서 정한다는 거. 그래서 DCA 여기서 4개씩 가는 것들 이렇게 일로 오고 해서 총 16개 DCA를 쓰는 거. 채널 뭐 1, 2, 3, 4 쭉 다 있고, 억스 인풋은 이제 지금 여기 실제로는 억스 인풋이 따로 로컬에서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잠깐만, 채널 라우팅에서 보면은 로컬이 이내 로컬에 지금 24개 그 XLR, 그러니까 그 TRS 콤보 인풋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USB로 넘어가겠죠. USB는 우리 이제 아는 것 같이 USB 모드를 내가 48개로 해놓을 수도 있고 32개로 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오토믹스 포함되어 있고, 오토믹스도 잘 쓰면은 재밌죠. 회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면 그 마이크만 켜놓는 것 같은 기능. 그런 게 되겠죠. 샘플링 레이트는 당연히 48과 44.1 두 개만 지원을 하고요. 예, 오늘 이 윙은 아빅스에서 이제 리뷰를 해달라고 해서 보내줘서 오늘 받아서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이 박스를 뜯고, 이거 그래도 꽤 무겁습니다. 예, 무거운 펜이에요. 그래서 일단 뭘 뜯어서 제가 오픈해서 이렇게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게 우리가 그 윙 그 풀 버전에서 봤던 거랑 페이더도 작지만 그 컨트롤 부분, 여기 채널 컨트롤 부분이 빠져 있고, 사실상 그거는 거의 아마 아차했을 것 같아요. 윙 개발팀이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았을 수도 있을 거고, 예. 많은 그 회사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스크린을 좀 줄여 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궁금했던 건 요 부분인데, 그래도 나름 여기서 이제 요 채널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팩트 페이더 움직이는 거, 오비브 페이더 샌드 컨피그레이션 유튜브로 뭐가 많이 발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억스 화면, 그러니까 요 지금 그냥 요 뷰라는 걸 눌러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 모니터에서 이제 뒤에 아마 렉을 뜯어 보면은 요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실제로 페이더를 우리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디지털 믹서가 가장 그 뭐 재미있지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일단은 이 가변 저항 요 컨트롤러, 우리가 엔코더라고 말하는데, 얘는 실제로 시그널은 지나가지 않고 그냥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더하기 1해라, 빼기 1해라, 이렇게. 그거를 요 페이드로 하든지 이 터치에 있는 요걸로 하든지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명령만 마우스처럼 이렇게 내리는 기능이니까 요게 그런 의미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그 아날로그에는 뭐든지 그 부품을 하나 지나갈 때마다 그 제너레이션 로스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잡음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신호가 열화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디지털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아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윙과 인풋 아웃풋 그 처리 능력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온보드 온보드로 그 마이크 입력, 라인 입력이 24개가 있다라는 게 아주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라이브 뭐 녹음실에서도 괜찮게 쓸 수 있어요. 녹음실에서도 이걸 해놓고 특히 이제 DAW 컨트롤 이런 거, 이런 DAW 컨트롤을 활용해서 뭐 로직이라든지, 그러니까 로직이랑 아주 잘 붙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래서 로직에서 우리가 이거를 뭐 하이브리드 모드, 제가 만들어 놓은 다른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거기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좀 키우려고. 그렇죠? 라이브니까. 유튜브 라이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요 DAW 컨트롤러 기능도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만든 그 유튜브 비디오 확인하시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기존의 윙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요 모니터 섹션 요 부분이 변했네요. 그래서 톡백이 있고 톡백 키고 그런 거 컬러도 많이 좀 지정하는 것 같아요. 폰으로 나갈까 스피커 지정하는 거, 딤 스위치 있는 거, 뮤트 하는 거, 뮤트 깜빡이네. 길게 누르면 깜빡이겠죠. 이런 거를 아주 괜찮게 해요. 이런 디자인들을 컬러도 뭐 깔끔하고 되게 이렇게 볼드하고 모니터 레벨 컨트롤하는 거, 폰 뭐 이렇게 톡백 키는 거 끄는 거, 스위치 모드 한번 자동으로 하든지 누를 때만 말을 하든지 렛치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쓰는 거, 딤 되는 거, 톡백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샌드에서 톡백을 버스 1번으로 가든지 16번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뮤지션의 인이어랑 계속 톡백으로 할 수도 있고 모니터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버스 지정하는 거 매트릭스로 빼든지 아니면 메인 빅믹스로 빼서 내가 여기서 톡백 마이크를 말을 꺼낼 경우에 이제 메인 하우스라는 이런 데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들. 뭐 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를 바꾸는 기능, 그 좌우를 스왑하는 부분도 있고, 요거를 한번 누르면 모노 모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톡뱅 여기는 램프네요. 램프. XLR 핀이 4개짜리. 그래서 램프를 꼽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그 윙이 이게 참 그 재밌는 게 여기 이제 등들이 있어요. 패치 라이트를 내가 키우면은 이렇게 패치 등. 그러면 뒤에 보일래요? 지금 이게 여기 보이죠? 여기에 손. 그래서 뒤쪽에 불이 켜집니다. 여기에 이렇게 환하게. 그래서 꼽는데 도움이 되겠죠. 맨날 이런 구스넥 이런 등으로 뒤를 이렇게 비추거나 뭐 전화기를 쓰거나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디밍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램프도 여기다 램프 꼽으면 램프에 디밍 하는 거. 이렇게 스크린 컨트라스트, 여기 화면에 컨트라스트, 컬러 LED 컬러들, 여기 컬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백라이트, 또 뒤에 있는 후면 라이트 이런 것도 업데이트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기능들. 터치 페이더 셀렉트. 그럼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면 터치 페이더에 셀렉트가 왜 안 따라와? 켰는데.
클리어 솔로 셋업. 이건 뭐가 좀 제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윙이 매뉴얼이 안 나온 제품이니까 아직까지도 오디오에 대한 부분들 뭐 프리퍼런스가 있고 솔로 시스템, 솔로를 SIP라는 든지 뭐 라이브 이런 모드들 하는 거, 그다음에 셀렉트, 솔로 팔로우 셀렉트 이런 거 하면은 셀렉트 누르면 솔로를 누르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게끔 내가 솔로를 누른 것이 셀렉트가 돼서 거기서 채널들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기능이죠. 이거. 그래서 그거를 켜놓을 수가 있고, 요거 그다음에 익스클루시브 솔로를 켜놓으면은 솔로가 하나만 돼요. 근데 이걸 끄면은 내가 이렇게 같이 솔로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거를 키고 끄는 거. 뭐 셀렉트 팔로우, 그러니까 셀렉트를 눌렀을 때 솔로가 따라가는 거. 솔로를 눌렀을 경우에 셀렉트가 따라가는 거. 솔로 팔로우 셀렉트. 네. 이렇게 솔로가 셀렉트를 따라가는 거. 네. 아니면 그걸 끄면은 이렇게 별개인데, 그 다음에 얘를 해놓으면 솔로를 누르면 이렇게 솔로에 따라서 셀렉트 된 것들이 따라가게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머리를 좀 쓴 거죠. 예. 서페이스, 예. 서페이스 미터링 모드. 메인 미터가 메인 1번이냐 뭐 2번이냐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는 거 보고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LED가 하나니까 그거 셀렉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인 버스를, 그러니까 네 개의 메인 출력 가운데 몇 번을 우리가 메인으로 써서 확인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여기서도 나가기는 해요. 레벨이. 그러니까 구분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가는 믹스를 메인 버스 2로 해놓으면 메인 버스 2가 여기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페이더 스피드 뭐 여러 가지 메인 페이더 뭐 그런 기능도 있고, 리모트, 미디 리모트, 미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헤드 리모트도,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AS50A 포트에 연결되는 그 S16이라든지 S32의 그 프리앰프를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 DAW는 이제 뭐 MCU 모드로 하느냐, 휴이 모드로 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DAW 컨트롤에 대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있고,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우리 뭐 아시는 것 같이 씬들, 뭐 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쇼 모드에서 거기서 스냅을 가든 몇 개, 그러니까 우리가 장면들을 녹화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유틸리티는 이제 우리가 각각의 뭔가에서의 유틸리티, 어떤 걸 골랐을 때 거기에서 유틸리티가 가능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이걸로도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윙의 기본 셋업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DSP라든지 뭐 I/O 이런 것들은 I/O는 더 커졌고 DSP는 똑같고, 그 대신 이제 페이더를 줄이고 덩치를 줄였으니까 이게 이제 소규모 라이브, 그러니까 우리 야마 쪽에 최신 믹서들이나 그런 것들도 다 고려했을 것 같아요. 만듦새도 X32랑은 한 차원 위고 M32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M32 렉 같은 거 비교해보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 가격이 아주 괜찮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한 2, 3개월 이전에 구매하신 고객들이 제일 좀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야 이렇게 있죠. 에펙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널에서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요 채널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요 셀렉트를 해놓고 그러면 여기 이제 1번이라고 나올 거고요. 1번에 내가 채널을 어디에서 불러 올릴지는 여기 오버뷰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고를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얘를 로컬이 아닌 AS EBU에 꼽은 디지털 입력에서 이거를 받겠다거나, 아니면 AS50A 그 S16이라든지 S32라든지 그런 거에 꼽은 거에서 입력을 받겠다거나 이렇게 수정을 해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정을 해서 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채널이 메인이니까 이 하나하나들마다 그러니까 48 채널이 모노 채널이 아닌 거고 스테레오로 48 채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그걸 더하기 빼기로 그냥 해보면 96까지니까 그러면 내가 채널 1번에 그냥 모노 채널 1번을 하나를 받을 수도 있고 로컬에서 만약에 로컬에서 1번을 하나를 받을 수도 있고 이거를 내가 스테레오 모드로 해놓으면은 로컬에서 1번, 2번에 꼽은 것을 채널 하나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소스가 미드사이드로 이미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거, 그 미드 MS라는 마이킹으로 해서 우리가 마이크를 두 개를 양지향성과 단일지향성처럼 아니면 이제 어떤 뭐 마스터링이라든지 어떤 아웃보드에서 그 MS로 인코딩 되는 거를 그걸 원래는 이제 채널에서 세 개를 써야만 돼요. 세 개를 써야만 하는데 세 개를 못 쓸 경우에 그러니까 세 개를 이게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이 MS라는 기본 인코딩 방식을 탑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잠깐만요. 전화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기본 채널에 두 개의 입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개의 입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내가 필요할 경우에 이거를 이제 한 채널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버헤드 마이크다. 그러면 오버헤드를 1번, 2번에다 꼽았다면 페이더 한 개로 스테레오 모드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채널을 내가 윙이 다 좋은데 48 채널이라는 게 좀 아쉽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건 60 채널인데 아니면 뭐 65 채널인데 이를테면 그러면 거기에서 스테레오로 쓰실 것들 그러니까 오버헤드라든지 피아노라든지 키보드 LR로 하는 거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스테레오 코러스 마이크, 콰이어 마이크 두 개 꼽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같이 묶으면 돼요. 그럼 그게 채널 페이더 채널 하나에서 잡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서 또 펜이나 위스 이런 거 폭 같은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은 이제 요 지금 채널 1번에 요 셀렉트된 여기 채널 1번에 지금 내가 이제 로컬 입력에 꼽힌 1번, 2번의 스테레오 모드로 받겠다라고 지정해 놓은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내가 요 하나씩도 가능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노 모드로 해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거를 이제 아예 그 라우팅으로 가서 그럼 라우팅에서 내가 전체 채널에 대한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쫙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리고 하나 좀 이게 뛰어난 점이 뭐 여기 보면은 메인과 알트가 있어요. 이렇게 채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널 하나에 이제 입력을 두 개 가운데 한 개를 고를 수 있게끔 해놨다고. 그러니까 채널 하나에 입력을 내가 메인 입력으로 꼽아 놓은 거에서 로컬 입력으로 해놓고 이렇게 지금 로컬 인으로 Alt를 내가 만약에 지금 그 SD 카드 넣어놓은 거에서 플레이백 되는 거에 1번으로 언락을 해놓고 1번으로 해놓으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요 채널 1번이 만약에 채널 1번이 내가 그러니까 이 메인 모드로 해놨을 경우에는 로컬 1번에 꼽은 마이크에서 입력을 받는 거고 그걸 내가 Alt 입력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그 로컬 입력의 프리앰프를 사용하지 않고 이 W 라이브 여기 W 라이브 플레이로 해놓은 거에서 출력을 이 입력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버추얼 사운드 체크라고 투어를 하게 되는 경우 맨날 같은 셋업을 같이 갈 경우에는 미리 레코딩을 해놓고 그래서 그거를 불러서 그 공간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그냥 러프 믹스를 해서 아니면 뭐 그 따로 사운드 체크 안 해도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입력을 내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 그거를 내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는 이렇게다 지정을 해 놓으면은 그거를 메인에서 내가 입력을 오디오를 인풋 셀렉터를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지금은 메인 모드인데 이거를 Alt로 해버리려면 Alt로 지정해 놓은 거
자동적으로 바뀌게 해놓은 채널들은 다 Alt 입력으로 바뀐다고. 그것들이 이제 실은 여기서 요 개별 채널에서 요 로컬에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채널 인풋을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 말고 두 번째 거에 채널 입력을 메인 입력에서는 로컬 17번으로 되어 있는 거고 Alt 입력은 카드 여기 카드 1번에 꼽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인풋 셀렉트를 인디비주얼로 해놓으면은 개별적으로만 바뀌는 거고 글로벌로 해놓으면은 그럼 내가 실제로 여기 셋업에서 지금 여기 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글로벌로 해놨다라는 거고 2번에서 파란색으로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인디비주얼로 해놨으니까 내가 여기서 Alt를 눌러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2번에 만약에 내가 2번도 이거를 내가 글로벌로 해놓으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가보면 2번도 여기 켜 있는 거지. 그래서 메인으로 받을 것이냐 이렇게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 이렇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 해당 채널의 인풋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뭐를 받을 수 있느냐, 게인이 있고 트림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게인은 마이크 프리에서 아날로그 단에서 디지털로 컨트롤되는 아날로그 단에서 게인을 잡은 다음에 그걸 디지털로 넘어와서 거기서 내가 좀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하는 거 이렇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밸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입력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채널 1번, 2번 간에 그 두 개 가운데 LR 가운데 어떤 레벨 밸런스를 여기서 이제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두 개를 꼽았는데 프리앰프가 하나가 크거나 아니면 마이크가 하나가 감도가 컸다.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같은 양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인버트 바꾸는 거 두 개를 바꾸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가 있어요. 딜레이가 밑으로도 있고 피트로도 있고 그러니까 자 뭐 마이크를 두 개를 꼽았다 그래서 이제 컴필터링처럼 그런 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한 30cm다. 그러면 두 번째 거를 내가 두 번째 입력에서 이거를 이렇게 30cm로 해놓으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거를 30cm 뒤에 있는 것 같이 즉 그렇게 해서 컴필터링 효과가 안 나오게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풋 딜레이가 있고 여기 이제 필터가 있어요. 필터는 이제 EQ 쪽에서 물론 하는 건데 로우 컷, 하이 컷, 그 다음에 요 틸트라는 게 있어요. 틸트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틸트를 켜놓으면은 내가 이렇게 틸팅을 하는 거. 그러니까 고음과 저음을 중음은 가만히 놓고 요 양을 이렇게 틸팅하는 거, 기울기로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퀄라이저에서 하지 않고 그걸 필터 부분에서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EQ에서 내가 뭐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거를 내가 틸팅을 통해서 뭐 일단 여기 이 EQ 앞단에 들어오는 소스를 조금 더 조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컷이 아닌 거고 괜찮은 기능입니다. 그것도. 틸트를 끄고 키는 게 있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뭐 게이트 얘를 순서를 바꾸려면은 홈에 와서 요거를 눌러요. 여기요. 이게 툴 요거를 누르고 그러면 내가 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게이트 컴프 EQ 될 수 있고 인서트를 올릴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서트는 채널들마다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프리 페이더 앞단에 요 초록색 앞단에 하나가 있고 뒷단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걸 내가 맨 앞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이 인서트는 이제 우리가 내부 요 이펙터 렉에 들어간 것들을 쓰거나 외부에서 뭔가를 쓸 수 있는 기능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게이트를 쓴다. 그럼 게이트에서 내가 지금 우리가 디지털 게이트가 있고 이렇게 그걸 바꿔서 내가 뭐 더커라는 기능도 있고 여기 SSL 계열 이렇게 우리가 그 플러그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그 아웃보드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에뮬레이션 해놨죠. 그래서 물론 뭐 여러분들 가장 잘 쓰실 수 있는 건 당연히 디지털 게이트. 그래서 게이트를 작업을 해놓고 여기 액센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것도 아주 참 괜찮은 기능이에요. 이 액센트를 키우면은 우리가 트랜지엔트라고 말하는 부분 그 부분의 양을 조정을 해요.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트랜지엔트로 해당되는 부분의 양. 그래서 이걸 키우면 더 소리가 탁탁탁 이렇게 들릴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있고 뭐 엔벨로브도 이렇게 요 지금 내가 만지는 컨트롤을 그래픽으로도 보여주겠죠. 이렇게 홀도 있고 릴리즈 있고 레인지 이렇게 다 있고 레이쇼를 통해서 우리가 게이트 모드나 익스펜더 모드냐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고 컴프레서로 와서 우리가 윙 기본 컴프레서가 있고 윙도 이 디텍터를 피크 모드로 할 수 있고 RMS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오토 모드가 켜 있다. 이렇게 끄면 이건 뭐 그래픽 즉 레이시오 트레셔도 이렇게 다 편하게 터치니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윙이라는 게 그래서 가격대 성능비로 보면 제가 뭐 늘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가격표에 0이 하나 더 붙어도 충분히 제값을 하는 그런 믹서예요. 예. 믿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쓸 수가 있고 컴프레서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DBX 160 계열 이런 것도 있고 SSL 뭐 리브 얘도 참 괜찮아요. 잘 만들었어요. 뭐 페어차일드 이런 거 LA2A 계열 이건 다른 거네. 소스 익스트랙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플러그인들을 계속 늘려가요. 포커스라이트 레드 같은 거 드로머 1176 LA2A 이렇게 다 그러니까 뭐 다른 플러그인들이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고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 다시 앞으로 와서 오늘 내가 EQ단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EQ로 가면은 EQ에서 내가 여기도 EQ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포커스라이트 그러니까 i4 110 같은 거예요. 리브 이렇게 리브 계열 SSL 계열 뭐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이제 그냥 디지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6밴드인 거죠. 1, 2, 3, 4에 하이 로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쓸 수가 있고 밴드 솔로 누르면 요 밴드만 우리가 모니터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믹스는 우리가 이제 믹스는 게이트 컴프랑 EQ에서 믹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렐 컴프처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리된 것과 처리 안 된 것의 밸런스를 다시 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인서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여기를 얘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 1번으로 가서 1번에 내가 1번에다 뭐를 걸을 것인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펙터 타입 만약에 엑스터널 외부로 나갈 경우에 몇 번으로 나가고 몇 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펙터를 에펙스 1, 2 여기 프리미엄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리브 채널 하나 그럼 다른 거 안 쓰고 요 안에서 게이트나 EQ 컴프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얘를 내가 뭐 당연히 채널들마다 하나씩 다 쓸 수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셋 커스텀.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조미료 기능들을 잘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이게 요 채널에 이 2번 채널의 아웃풋들을 내가 여기서 직접 컨트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메인 아웃이 4개 있다는 것이 그게 참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스테레오 버스라는 거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스테레오 버스 1번 스테레오 버스 1번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버스 2번에는 내가 얘는 끄고 얘는 켜고 이걸 더 키우고 내리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나 매트릭스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메인 버스 1번, 2번에서 이렇게 다 따로 믹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채널 1번, 예, 얘는 채널 1번의 아웃풋인데 채널 1번의 아웃풋이 이게 믹서가 4개가 있으니까 채널 1번의 아웃풋을 내가 메인 버스 1번에서는 여기에다 놓은 거고 출력 밸런스를 2번에는 이렇게 놓은 거고 아니 뮤트해 놓은 거고 3번에는 더 키운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믹스를 4개의 버스에 따로따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대박인 기능입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버스가 4개가 있다는 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채널들에 대한 것들을 받고 로우 푸시 백 스코프도 있다. 채널에 대한 것들 뭐 카피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있고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믹서를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기능들이 얼마큼 유저를 잘, 그러니까 사용자를 잘 그 생각해서 만들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이런 거, 예. 놀라워요. 그런 부분들이 쭉 있고 위에 이제 요 홈에 대한 부분, 뷰를 한번 누르면 일단 요 채널의 섹션들이 나와요. 이렇게 쭉 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8채널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서트가 뭐가 걸려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여기에 출력에 대한 것들, 뭐 버스 나가는 출력들 이런 것들이 다 버스 지정된 메인 버스 지정된 것들, 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펜 메인 버스 이 노비 없다라는 게 참 그 하나의 뭐 아쉬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고 채널 내가 고른 거에 각각에 내보낼 수 있는 걸 요 노브로 할 수 있다라는 건 괜찮은데 펜도 가능하고 이렇게 위스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LR도 뒤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반대로 하거나 더 벌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 폭을 조정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에펙터 뭐 이거는 되고 미터 미터만 확인하면서 시그널들 볼 수 있죠. 버스 16개, DCA 16개, 채널 40개에다가 억스 입력해서 그러니까 이 믹서에 기본적으로 48개의 채널들이 있는데 그 48개의 채널 가운데 40개는 인풋으로 보는 거고 8개는 억스로 보는 거야. 보조 입력으로 보는 거예요. 버스가 아닌 거고 억스 그러니까 auxiliary input이지. 예, 그래서 그 auxiliary input에 이제 내가 뭐 마이크 입력 1번을 넣든지 2번을 넣든지 그건 이제 라우팅에서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고요. 그 채널 뭐 그렇게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스 아웃풋. 그다음에 요 라우팅은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이 믹서이지만 믹서 내부의 DSP로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네 IO끼리도 시그널을 그냥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는 안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이 믹서의 시그널 플로우에는 신호가 들어오지 않지만 이거를 내가 그 W 라이브 카드 거기에 1번에다가 만약에 내가 아웃풋 1번에다가 요 W 라이브 레코딩이라는 거 거기 1번에다가 만약에 그 USB에서 꼽은 1번을 그냥 녹음을 하게끔 믹서의 채널들은 건드리지 않고 바로 가게끔도 가능한 거라는 거지. 단테를 꼽으면 뒤에 이제 여기 요 모듈이라는 거에 이렇게 떠요. 이게 모듈 단테 64개가. 그러면 이제 녹음은 내가 믹서에서 라이브 공연을 막 하고 있다고 해도 이 믹서에 시그널이 들어오지는 않고 그걸 직접적으로 내가 단테 모듈 1번을 여기 녹음을 1번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예 그 IO 패치랑 하드웨어 컨트롤이랑 실제 믹스라는 DSP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시스템인 거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입력 1번 꼽아서 들어봐서 LR 출력하고 억스 출력을 하는 기존의 아날로그 믹서나 이런 뭐 단순한 디지털 믹서에서의 개념을 벗어난 거지. 이제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AS 그 포트가 3개가 있으니까 이쪽에 로컬 꼽은 거를 내가 얘를 윙을 또 한 대를 더 놓고 얘 포트 C와 여기에 있는 다른 윙에 A를 연결해 놓고
그래서 이쪽에 1번에 꼽은 것을 여기는 쓰지 않는데 이 믹서 얘는 내가 7번에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에 꼽은 그 로컬의 입력을 내가 AES 7번으로, 그러니까 AES 포트 뭐 B로 꼽아서 B가 이쪽으로 나간 다음에 이쪽에서 B를 받아서 그걸 채널 7번에다가 불러오면은,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리모트 헤드까지 켜놓으면은, 그럼 이쪽 믹서에서 내가 얘의 마이크 1번에다 꼽은 것들을 게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죠. 이 채널과는 상관없이, 여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성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보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좋은 믹서들 많아요. 예. 디지코라든지 SSL이라든지 뭐 아비드 S6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야마하도 PM 시리즈하고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값어치라는 좋은 믹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비싸냐면은 당연히 하나하나 이 페이더 단가부터 하나 윗단계를 썼으니까. 그래서 더 부드러울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런 뭐 경고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인 시스템을 더 채널들은 막 192채널, 144채널까지 뭐 믹스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기능들이 더해지겠지. 그러니까 그 마켓으로 가는 거는 그 마켓으로 가야만 돼요. 근데 이제 실은 뭐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 저가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믹서는 절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I/O를 따로 여기 라우팅에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처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여기에 이제 그 아웃풋 그룹 가운데 아웃풋 그룹이 아니고 요거 유저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유저 시그널을 내가 48개까지, 일단 우리가 그 채널 하나에서 게이트 걸고 뭐 컴프 걸고 뭐 해놨던 그 채널을 따로 그 채널의 출력을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유저 시그널의 1번은 내가 이거를 뭐 채널 몇 번에 지정해서 채널의 소스 그룹에서 9번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탭을 내가 포스트 페이드로 하냐, 프리 페이드로. 이건 포스트가 켜 있으면은 페이드 뒷단이고, 요거를 이제 탭 지점, 인서트 했던 그 탭 지점, 요 탭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시그널을 빼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유저 시그널 여기. 그러니까 1번에서 내가 그러면 요 채널 9번에서 톤 프로세싱을 해놓은 거를 그걸 따로 하나의 채널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입력, 우리가 I/O에서 그 인풋에서 해당되는 거, 아웃풋에서 해당되는 거랑 실제 채널에서 뭐 버스로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다 분리해서 있겠지만, 다이렉트 아웃처럼 일단 처리된 것에 그것을 따로 하나의 또 출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모두를 모노로 해놓고 그냥 스테레오로 해놓고 그냥 2개, 그래서 미드 사이드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채널을 지정한 다음에 그 채널이 하나의 처리된 걸로 해서 그 이제 따로 버스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유저 시그널 버스라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유저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이거랑 같은 거는 아닙니다. 요건 이제 하나의 그 통로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 폴라리티, 이건 이제 극성 바꿀 수 있는 거. 에러를 더했거나 에러를 분리해서 하거나 그렇게 뭐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많았죠. 그게 이제 라우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카피한다라는 말은 내가 채널 1번에서 요 채널의 아이콘이라든지 요 아이콘 컬러들, 그러니까 지금 요 1번을 내가 악기에서 킥드럼으로 해놨다. 이렇게 킥, 이름도 킥이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라우팅에서 내가 1번을 골랐을 경우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킥이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이거를 내가 소스를 채널로 카피할 수 있는 거예요. 풀고 이걸 카피를 해라. 그래서 채널로 카피를 하게끔. 왜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이 소스의 명 이름들을 다 복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능. 그게 요 앞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태그로 또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가 저기 SNS에서 태그하는 거 같이. 그래서 그걸로 따로 우리가 이제 그룹들을 이제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 얘기예요. 라이브러리 뭐 이야기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은 다 돼 있고, 이제 그 얘를 누르면 SD 카드를 꼽았을 경우에는 이제 SD 카드에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레코딩을 할 수가 있는 그 창이 뜨는 거고, 얘는 이제 USB에 뜨는 거. USB에다가 웨이브 파일, 아직도 아마 웨이브일 거예요. 그러니까 MP3는 안 되고 웨이브로 요 샘플링 레이트에 맞게끔, 그래서 16비트나 24비트 그걸 이제 녹음 기능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플레이백에서 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따로 뭐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윙이 기가 막힌 거는 공연 때 윙 하나에다가 메모리 카드 2개 꼽으면 64 채널까지 윙에서 그냥 녹음이 다 끝나니까, 예, 따로 뭐 프로툴 랩탑 뭐 맥북 들고 와야 되고 다시 USB 꼽아야 되고 48 채널만 지나다니니까. 근데 그냥 SD 카드 그 10 클래스 10 이상, 그러니까 좀 빠른 거, 그 영상용,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120, 그러니까 그거 128기가 2개 꼽으면은 뭐 많이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멀티 녹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멀티 녹음을 해놓으면은 웨이브 파일 한 개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웨이브 파일 하나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로디라든지 이렇게 부르면은 쫙 펼쳐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제가 이 윙 컴팩트를 한번 봤습니다. 다른 것들이야 뭐 기능들은 거의 다 똑같고요. 예. 마음에 안 됐으니까 초기화를 해놓을까 안 할까. 뭐를 초기화를 해놓을 것인가. 다 고르고 뭐 아니면 안 고르고, 채널들 바꾼 것만 그랬으니까 요것만 이제 초기화를 하면은, 예, 이거는, 네, 컨피그레이션 소스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을 다 이니셜라이즈 하게끔 이렇게. 그러면 아까 내가 채널에 아이콘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페이드 위치까지 다 초기화를 해버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화도 우리가 골라서 이렇게 쭉 할 수 있다라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주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믹서가 나온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네, 지금 베린저가 지금 아예 목숨 걸었어요. 네, 네, 그래서 괜찮은 믹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일단 이게 이제 컴팩트예요. 그래서 컴팩트도 제가 뭐 미리 꺼내 본 것이 아니고 바로 조금 전에 택배가 와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꺼냈습니다. 자, 일단 요거 끌게요. 끄는 거는 여기서 셧다운을 해서 끄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컴퓨터고 네트워크 기반이고 어떤 그거니까, 예, 그냥 무조건 끄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전원을 꺼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끄게끔 이렇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라이브가 계속 나가고 있죠? 네. 이게 윙이었습니다. 그래서 윙을 일단 여기다 씌워놓고 다시 박싱 하는 거는, 예, 그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윙 렉입니다. 윙 렉도 박스 크기가 컴팩트랑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윙 렉, 뭐 실제로 언박싱을 해보죠.
예, 아벡스에서 리뷰를 위해서 요 두 개의 장비를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리뷰해보고 반납하게 되겠죠. 잘랐으니까 내려놓고. 네, 윙 렉입니다. 그래서 렉은 일단 우리 뒤에부터 보자. 그래서 뒤에 이제 이렇게 뒷모습에 뭐가 있냐면은 역시 이제 컴팩트랑 마찬가지로 요 24개의 컨버트기 있죠. 1번에서 8번, 뭐에서 16번, 24번. 그러니까 24개의 마이크 프리, 마이더스 마이크 프리가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돋보이는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이제 총 8 아웃풋 이렇게 해서 메인 믹스 꺼내고 뭐 모니터 꺼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 이제 좀 그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게 여기 아웃풋 가운데 1, 2, 3, 4, 5, 6, 7, 8을 이렇게 이제 얘를 그 헤드폰 앰프를 넣어놨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밴드 경우에는 따로 뭐 P2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아니면 뭐 P16도 이제는 P16도 물론 이제 가지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요걸 써서 직접 우리가 앱을 통해서 밴드 멤버가 자기 믹스 얘 지정해 놓은 거 버스 몇 번이면 그거 거기서 큐를 다 조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익스텐드를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연장을 해서 헤드폰 끼면 되게끔 그러니까 밴드 녹음할 때 그냥 렉에다가 요거 하나 꼽아 놓으면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거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GPIO 포트 2개가 있고 요 W 라이브 카드 끼는 거 요 카드에다 다른 카드를 또 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 EBO 스테이지 커넥트 요거 따로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AS50 포트가 3개가 있죠. 슈퍼맥이라는 포트 STP나 SFTP를 꼭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라운드 없는 UTP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게 그라운드에 대한 그러니까 9핀이 필요해요. 8핀과 그라운드 하나 USB가 있고 네트워크 포트 2개가 있고 네트워크 스위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꼽으나 여기나 꼽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허브 뭐 IP 타임이라든지 이런 허브랑 똑같아요. 내부에 이제 그 카드를 하나 꼽히는 게 있고 단테 카드 같은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렇게 얘는 또 위로 보여줘야 되는구나. 일단은 전원을 켜고 전원을 꽂고 여기다가 이 박스를 옮겨야 되겠어요. 전원을 꽂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전원을 켰습니다. 네, 윙 나오고 뭐 기본적인 기능은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더가 없고 뭐 버튼이 없다는 얘기지 그거 외에 이제 우리가 페이더를 이렇게 이 화면에 있는 페이더로 써서 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기능 똑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컴팩트에는 없었던 자 제가 일어서야 되겠네요. 네. 컴팩트에는 없었던 요 이제 이게 이제 윙 풀버전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이 기능이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이 그 전문적으로 그냥 믹싱을 하는 경우에는
얘는 좀 어렵겠죠. 페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이렇게 채널을 가서 눌러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거의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움직이지 않을 환경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교회도 교육부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뭐 예식장 같은데 강연하는데 국회 뭐 이런 거에서 막 마이크 한 20개 구입했거나 해도 그냥 이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이패드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는 참 맞는 것 같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각각 채널마다 이렇게 있고 솔로 클리어 솔로 버튼이 번호를 누르면 솔로입니다. 셀렉트는 따로 없죠. 당연히 손날로 와서 홈 1번 8번 이거를 누르면, 그러니까 홈에서 채널에서 내가 여기를 누르면은 이게 이제 출력인 거고 아웃인 거고, 요 위를 요 윗부분을 누르면은 이제 채널에서의 홈 버튼, 그러니까 이제 이미 본 것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요 번호를 누르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뭐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그런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죠. OS가 똑같고 기능이 똑같으니까 스펙 똑같고 페이더가 없다라는 것만 다르고 뭐 라우팅이나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등이 없으니까 예, LED 등이 없으니까 그 부분 빠져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쁘네요. 간단하고 핸들도 있고 렉 같은데 바로바로 쓸 수 있고 클리어 솔로 뷰 지정해 놓는 거, 요 채널만 하나씩 다 지정해서 쓸 수 있는 거, 레이어들 쭉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실제 오퍼레이팅을 하는 경우라면은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데 24채널 마이크 프리, 뭐 마이더스 마이크 프리도 활용하고, 마이더스 24채널 마이크 프리만 구매를 하려고 해도 뭐 동일한 품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엑셀 48 이런 거 하나에 그냥 뭐 8채널인데 그냥 러프하게 150만 원이라고 해도 그거 3개를 해야지 24채널이니까 이 믹서 값보다는 비싸죠. 그렇죠. 그렇게 쓰고 얘를 단테 카드를 내부에 있는 걸 꼽든지 바깥에 외부 단테를 꼽든지 해서 단테를 놓고 제 녹음실 같은 경우에도 다 이게 단테니까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로 올려서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컨트롤은 다 와이파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패드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물건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참 놀랍습니다. 네. 참 놀랍습니다. 1시간 넘었구나. 1시간 13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윙 지금 요 사이즈라든지 뭐 물론 지금 금방 켜서 그랬겠지만 팬 노이즈 이런 것도 좀 안 나고요. 기본적으로 만듦새도 괜찮아요. 꽤 잘 만들어져 있고, 요 부분들 여기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뭘로 쓸 거냐를.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페이더 2번 이렇게 페이더 1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페이더 솔로라고 이렇게 솔로 페이더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여기에다 마이크 지금 1번을 꼽았고 두 번째는 이제 페이더로 해놓고 입력을 내가 뭐 예를 들면 내려와서 CD 2트랙 USB에서 넘어오는 거를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얘는 2번인 거죠. 요건 이제 페이더로 해서 CD 음악들 반주하는 거.
얘는 이제 마이크 입력. 이렇게 쉽게 쓸 수도 있겠죠. 여기다 놓고.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서 페이더로도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노브로 쓰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억수로 해놨으니까 억수 쪽인 거고, 이렇게 솔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버튼들을 그러니까 유저가 사용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윙에 대해서 윙을 이렇게 좀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뭐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이 믹서를 잘 몰라요. 일단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고 실제 이제 윙이 얼마만큼의 기능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그냥 무조건 베린 거는 뭐 옛날 기억에서 당한 기억에서 그럴 줄은 몰라도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베린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회사들을 다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덩치나 퀄리티나 뭐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너무 이렇게 약간은 좀 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만드는데요. 베이스 앰프, 베이스 기타, 키보드, 신디사이저를 막 엄청나게 만드는 이렇게 그건 이제 우리 그 창업주의자 대장님인 울리 벨린저의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기는 있네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갈 길 가는 것 같은. 어쨌건 오늘 그래서 이 베린저에서 나온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래서 아마 뭐 엊그저께부터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이미 이제 선구매 주문하신 분들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하나씩 좀 꺼내서 뭐 여러 가지 해보시고 계실 텐데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아벡스에서 이렇게 2개를 보내주셔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이미 이제 윙 풀 버전을 가지고 있고 이제 거기에 단테 카드까지 꼽아서 교육용으로도 지금 딱 방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윙 구매하신 분들 가운데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막 누르면 뭐 이게 라우팅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마이크 1번에다 꼽았는데 1번에서 사운드가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마이크 7번에다 꼽은 걸 내가 3번으로도 받을 수 있고 7번으로 받을 수 있고 23번에도 받을 수 있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이 기본적으로 막 셋업 들어가서 라우팅 해야 되고 인풋 아웃풋 개념 헷갈리고 얘는 뭔지 MS는 뭔지 많으니까 그래서 원하신다라 하면은 일단 제가 지금 여기 하는 것 가운데 여기 이제 양재입니다. 시민의 숲역 앞에 그래서 2시간 이렇게 레슨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밑에다 해놓을 테니까 원하시면 이제 2시간 와서 레슨 받으실 수도 있게끔 그래서 윙도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 실제 이제 뭐 미팅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천기누설급에 해당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받아가실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번 더 아빅스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보내주셔서 언박싱 리뷰를 해봤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언박싱을 하면서 이렇게 꼽아보고 여러 가지 약간 윙 컴팩트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제대로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장비가 뭐 잘못할 일은 이제는 드물어요. 장비가 이제 후져서 막 그럴 가능성은 이제 그 잘못 달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워낙 가격대 때문에 부품들이 저렴해서 컨덴서가 나가거나 뭐 저항이 계속 노이즈를 만들거나 그럴 경우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요즘 나오는 디지털 기기들 특히 이제 베린저 같이 이게 실제로 사람이 막 납땜하고 그러는 작업이 거의 이제는 뭐 최소화 해놨을 거예요. 전원선 같은 거 꼽는 거 땜하는 거 그러니까 큰 것들 커넥터 연결하는 것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뭐 IC 이런 것들은 다 이미 기기들이 하고 그러니까 회로 자르는 거 뭐 이런 것부터 다 그러니까 공장이 다 자동화들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코로나도 또 겪고 이러면서 아마 많은 그런 면에서 또 그리고
어쨌건 베린저가 그 현금 동원력들이 좀 많이 생겨서 돈이 있는 회사가 돼버려 가지고 물량을 많이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이건 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쨌건 그 베린저라는 회사가 지금 음향 업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게 뭐 덩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면 뭐 저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만들어내는 품목들이 이렇게 좀 퀄리티가 있는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식 그 수입 대리점은 아닙니다만, 원하시면은 그래도 공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윙 그 풀 버전도 있고 블랙으로 나온 거, 네, 아마 실버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컴팩트, 렉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오늘 이제 장점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쪽에 필요한 용도로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